인증서 부여해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는 중요한 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분야 및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 폴이라는 필터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국내 지사가 서울에 있고 거기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하고 상품하고 두 가지 있거든요. 상품은 필터, 그다음에 제조는 그 필터 하우징, 그다음에 탱크, 칼럼, 프리파이어 칼럼, 그다음에 반응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건 스키드고 요거는 파일럿 시스템이에요. 회사의 영역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좀 보시면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 회사 설립됐고 지금 한 23년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냉동기 특정 설비 이제 KDS 건 하기 위해서 공장 등록하고 그다음에 제조 등록 필증을 2007년부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증은 KGS, 키아, 그다음에 코샤, 아스멘 이렇게 가능하고 CE 같은 경우도 뭐 인증을 아스멘처럼 이렇게 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은 인증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PD도 가능은 해요. CE 쪽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저희가 원래는 저기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여기 오다 보면 한양대 옆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요. 거기 있다가 2005년도에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5년부터.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아스메 리스트북 땄고, 그다음에 저희 가지고 있는 ISO 9001, 14000, 35000 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 거래처가 저희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보시면 돼요. 저 위쪽에 이제 커스터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업체고, 그다음 밑에 있는 엔드 유저는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한테 납품을 하면 그 장비, 하우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화학은 그냥 하나 껴놓고 이런 케미컬 회사가 되겠고, TSMC는 필터 쪽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듀폰 있죠. 듀폰은 생산한 케미칼이 TSMC도 가요. 그래서 써놓은 거고, DIG 에어가스는 가스 제조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스 쪽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래 업체고, 그 다음에 에어 프로덕트, 그 다음에 린데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뜸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SK 에어가스 마찬가지고요. 버트리오즈 가스. 그 다음에 저기는 왼쪽 편에 있는 네 업체는 가스 업체예요. 가스 제조 업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데는 장비 업체, EPC 업체고요. 원희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퓨리파이어 칼럼하고 있죠. 그런 것들 다 원희홀딩스. 그다음에 한양이 엔진은 김대원 프로가 하고 있는 4S 엘보 타입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 4S 제품이 한양이 엔진하고 STI에 들어가요. 주로 케미칼 중앙 공급 장치라고 밑에서 케미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런 장비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한양하고 STI인데, 그쪽에 이런 뭐 IPA라든지 솔벤트라든지 이런 유기용제들, 케미칼들을 파티클 제거한 다음에 장비 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장비들, 그런 장비 안에 하우징이 들어가요. 저희 하우징. 그다음 TNFAC는 그냥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용기 제조업체인데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있어서 그쪽 일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측편에 있는 데는 그냥 이름만 듀폰이다. 그다음에 영장케미칼이라고 저희 회사 하나 풀까. 여기 듀폰하고 영장케미칼은 그냥 케미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필터를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JLS는 엔지니어링 업체, 그다음 하나플레이트는 CDA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데도 다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하우징 들어가고요. 케미칼을 생산하는 업체는 공장이 이제 하나가 플랜트가 딱 지어지면 거기에 초기에 들어갈 때만 하우징 들어가요. 탱크 아실 거예요 아마 프로님은. 탱크 들어가고 하우징 들어가고 배관 들어가서 이렇게 설비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터만 주구장창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하느라고. 그다음에 엔드 유저는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이템들은 뭐 필터 스키드, 뭐 헤더,
서스 싱글 하우징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아시기도 하겠지만 반도체하고 저희가 주로 업종이 그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요 초기에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는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초기부터 우리가 이쪽 분야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 자료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 식품,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좀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그쪽은 솔직히 저도 그쪽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하긴 한데 한번 나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말씀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동그라는 그 인고 생산에서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는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팹은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미국에 인텔 있고 마이크론 있고 TSMC도 있겠네요. TSMC는 파운드리니까 있고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업체들이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그 생산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그러니까 팹리스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고 디자인 한 물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가 TSMC예요. 그래서 TSMC가 지금 전 세계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 1위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업체가 있냐면 삼성하고 DB하이텍이 있어요. DB하이텍은 그 8인치만 하는 조그만한 회사고 웨이퍼 같은 경우는 8인치 있고 그다음에 10인치 있고 12인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주로 8인치만 하고 있어요. 되게 포션은 작아요. 1%밖에 안 되죠. 전 세계 글로벌 1위는 TSMC고 그것들을 어디서 의뢰를 하냐면 이런 업체들이 얘네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삼성한테도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13%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를 잡아야 디램에서 지금 요 퍼센트를 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1위를 하는데 삼성이 TSMC 쪽에 납품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지금 그 좀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 그 평택 쪽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 쪽에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또 거기 하이닉스, 삼성 다 공장을 새로 짓거든요. 클러스터가 그게 아마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평택보다 더 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위기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TSMC한테 좀 지분이 있는데 TSMC를 뛰어넘겠다고 해가지고 평택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근데 유민이 거기도 더 커져지면 땅이 엄청 클 텐데. 그렇지. 거기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보면 여기 평택은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들어와서 P1부터 P6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기는 삼성 하이닉스가 그 용인 쪽에 각각 이쪽 원산면하고 고산면 이쪽 두 군데에다가 각각 지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2배 가까이 되는 거지. 평택이. 그래서 전 세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집값 또 오르겠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네, 평택도 마찬가지니까. 평택도 그렇게 오르는 거.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는 위탁 생산을 하는 제조회사. 그 다음에 팹리스는 설계만 해서 쪽이 넘기는 회사.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엔비디아도 뭐 여기 반도체 순위 보면은 옛날에 뭐 인텔하고 삼성하고 둘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저는.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팹에서 생산하면 그거를 이제 그 다리 발린 칩처럼 이렇게 그 기판에다 꽂을 수 있게 그렇게 패키징하는 회사, 뭐 암코라든지 하나마이크론, SK 반도체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요렇다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퀴먼트 장비 업체는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업체 위주로 썼는데 원익홀딩스도 있고 뭐 원익 IPS도 있고 뭐 CNG도 있고 그다음에 STI, 한양엔지 영업 쪽에 있는 사람들만 좀 익숙하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주 쪽에 제전 내리기 때문에 알 거고 STI도 알 거고 한양도 알 거고 그래. 그다음에 반도체는 요렇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TV나 모니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폰에도 들어가죠. 우리 이쪽 폰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글라스가 필요하고 반도체에서 웨이퍼가 필요하다면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글라스가 필요해요. 뭐 코닝이라든지 아사히가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아, 담당자가 좀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주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어레인지만 내일도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오늘이야? 아, 그렇죠. 예, 예.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네. 네. 아, 네. 네. 아니요, 우리는 지금 보이스적으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는 거 있는데, 우리 그냥 그, 옛날 그, 뭐, 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있긴 한데, 그렇게 큰 거는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못 재요. 그거는 제가 품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글라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비 업체는 또 뭐 원익도 있고, 뭐 DMS도 있고, FNS도 있고, 뭐 이런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패널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도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투자 안 하고 공장이 뭐 10개 있으면 거기서 한 30% 이렇게밖에 가동을 안 한대요. 약간 LG도 많이 퇴사하고 삼성도 많이 퇴사해가지고 다른 계열사 쪽으로 막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EPC, 우리나라 이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EPC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계열사 쪽에서 많이 해요. 삼성물산,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ENA로 바뀌었다나 봐요. 그다음에 삼성 뭐 중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GS건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에어가스 뭐 이런, 그다음에 현대건설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룸 같은 경우는 신성 ENG, 뭐 KN솔 뭐 이런 업체들이 클린룸, 그 반도체 클린룸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핑은 배관 작업하는 업체들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한양 ENG, 성도 ENG 이런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DI 설비는 한성클리텍이라는 그 업체가 있고, 또 외국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 공급하는 업체는 DIG, 그다음에 에어포스트, 린데, SK 에어가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케미칼은 뭐 듀폰 같은 경우는 삼성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듀폰은 여기 TSMC가 더 크더라고요. TSMC,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SKP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에 어떻게 보면 계열사긴 한데, 다른 그 유명한 그 케미칼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이 밀어주고 있고, 동진세미캠, YC캠 이런 데에서 저기 삼성 쪽으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업체들, 장비 업체들도 필요하지만 전기, 물, 폐수, 처리, 도로 이런 거 다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뭐 전세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 크게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등,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 2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이고, 비메모리는 아까 그 여기 TSMC 저쪽이 1등입니다. 메모리는 그냥 우리가 PC에서 얘기하는 디램하고, 디램은 저장 장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낸드 플래시라는 디램 같은 경우 휘발성이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인데, 얘네들이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HDD 있었고, 그 다음에 SDD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기 USB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 쪽에 쓰는 게 낸드.
그다음에 디램은 그냥 뭐 8메가, 12메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산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그 저장 장치가 아닌 맞습니다. 디램으로 보시면 돼요. 네, 컴퓨터. 그다음에 수요처는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서버라든지 PC라든지 옛날에 PC 쪽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서버 쪽, 모바일 쪽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그림이고 디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범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램을 그 기성복에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이런 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설계를 줘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맞춤 설계로 보시면 돼요. 맞춤복 쪽 비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PU, 그다음에 뭐 모뎀, 그다음에 GPU, 뭐 AP는 먼저 저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CPU 같은 걸 A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설계하고 제조가 분리가 돼 있다. 근데 삼성은 자기네들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해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를 팹리스, 여기 팹리스 있죠. 엔비디아, AMD 이런데. 그다음에 제조를 하는 거를 파운드리라고 해요. 아니다 이건 그다음에 주문 생산 방식이고 그다음 CO는 모바일이라든지 자동차 PC라든지 고성능 PC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컴퓨팅 쪽에 이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인가 그거 약자일 거예요. 네, HPC가 아니라 PC 고성능 PC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생산 품목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그림이라서 빨리빨리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스키드예요. 이거 이제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우징 들어가고 배관 들어가고 그다음 벨로즈 밸브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1단 통해서 2단 통해서 이제 퍼스트 필터, 세컨 필터, 프리 파이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나 빼버리고 그냥 밸브 하우징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퍼스트만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이제 가장 크게 들어가는 데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워낙 그쪽이 고순도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316L에, 버핑 400에, EP 뭐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요. 약간 클린해야 돼요, 되게. 이런 장비들은 그 팹 안에 있는 그 장비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하라든지 1층이나 이런 데서 벌크로 가스들을 가스 제조업체가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큰 대지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통 보면은 그 뭐 DIG 에어가스라든지 뭐 에어퍼스라든지 이런 업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가스 생산 그 공장을 지어요. 거기서 배관을 밑에 땅 속으로 묻어가지고 이 팹 지하 쪽으로 가져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스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배관 이동하는데 이제 더러울 수도 있고 이제 파티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 팹 쪽으로 들어온 배관에다가 얘를 연결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여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벌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팹 위쪽으로 장비 쪽이든 어디든 공급을 해주는데 그때 한 라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라인으로 뻗어가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헤더라고 쭉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배만 딱 들어오면 여기서 또 분배가 또 나가요. 그럼 중간에 또 펜서가 또 달려요. 그 다음에 장비 가면 장비 또 달리고 펜서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런 식으로 가스 업체는 바깥에 있고 들어와서 이 스키드나 아니면 벌크 하우징 통해서 다시 또 장비 쪽으로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그리고 이거는 스키드고 이거는 그냥 단품들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그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 들어갈 때마다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물. 프로세스 쿨링 워터 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비나 이런 데 좀 식혀주는 그 냉각수 역할을 하는 그 하우징이에요. 거기에도 파티클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0.003이라고 하면 여기는 보통 뭐 10마이크론, 20마이크론, 30마이크론, 40마이크론, 10마이크론대예요. 엄청 싼 필터가 여기에 필터 뭐 한 2, 30만 원짜리 들어가면 여기는 한 2, 3천 원짜리 들어가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티클을 큰 사이즈들은 걸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PCW, 이거는 에어, 저것도 에어. 이게 이제 과거형 모델, 이게 현재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좀 파티클이 덜 머무를 것 같지 않아요? 네. 저기는 바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머물렀다가 안에서 와류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도 파티클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개선한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어요. 멀티 하우징들이었고 스킬이었고,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하우징은 싱글이 이제 하나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하나 담을 수 있는 그 제품이라고 해서 싱글 하우징이라고 불러요. 이 싱글 하우징은 무조건 필터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뭐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이런 뭐 VCR이 있고, 그다음에 뭐 락이 있고, 프렌즈가 있고, 뭐 인라인이 있고, 인라인은 일자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인라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T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냥 T라고 할게요. 다 T예요. 얘는 식품제약죠. 얘는 뭐 망치가 크게 생겨서 이것도 싱글이긴 하지만 고압용. 얘네들은 플라스틱이지. 이거 아마 저 누구지? 김창욱 프로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네. 용어가 영업에서 설명받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용어에 조금 강한 게 있어요. 이쪽 부분은 현장의 영업이 강해요. 근데 이쪽 부분은 영업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하우징에서 얘를 볼이라고 하고요. 얘가 뒤집혔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얘가 바울이라고 해서 볼이라고 하고요. 얘를 헤드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어떤 게 볼일까요? 위에 좀. 이게 볼이에요. 얘는 헤드. 그렇게 불러요, 보통. 얘도 T타입이에요. 인과 아웃이 들어오는 출과 아웃이 일자로 가는 걸 인라인이라고 하고, 들어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를 T타입이라고 해요. 얘도 T타입이죠. 들어와서 필터 올라가서 통해서 돌아서 나오는 T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PC, 볼인데 재질이 PC. 얘는 PP. 이렇게 아이보리는 PVC.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니온 너트. 여기를 유니온부라고 그래요. 이 소켓. 유니온이 피팅이 한 종류의 플라스틱 쪽에서. 우리 보면 피팅이라고 하면 락 있잖아요. 여기 VCR 있고, 여기 프레임 있고. 그렇듯이 얘의 명칭은 유니온이라고 해요. 유니온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유니온부에서 얘는 소켓. 얘는 너트, 유니온 너트. 유니온 소켓, 유니온 너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주는 클로저 역할을 하는 건데, 얘를 링 너트라고 해요. 명칭은 그래요. 일단 우리가 업체한테 소개하는 명칭은 볼, 헤드, 유니온 부에 유니온 너트, 유니온 소켓. 그 다음에 얘는 링 너트.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멀티 하우징하고 싱글 하우징이 일단 용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멀티 하우징에서 아까 일단은 분기된다고 했잖아요. 네. 고기 전에 들어가는 게 싱글 하우징인가요?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네,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저거는 벌크가스를 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놈을 팩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파티클 제거한 다음에 각 라인으로 뽑아서 주는데, 그 뿌려줄 때 수십 개의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옛날에는 이거 썼었어요. 네. 그리고 장비에 올라가면 장비단에 또 훅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요만한 관에 돼 있는 라인 필터 또 달았어요. 장비는 당연히 이렇게 클 필요가 없겠죠. 네. 달았는데 용도는 이런 것들이 용도는 보통 배관에 쓰이긴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에 쓰이진 않아요. 옛날에 이게 거기 쓰이긴 했었는데 얘네들은 보통 장비단에 들어가요. 또는 그 다음에 케미칼 회사, 케미칼 생산할 때 씁니다. 케미칼 생산하는데 무조건 멀티를 쓰진 않아요. 싱글도 쓰고 멀티도 써요. 그리고 보통 여기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장비 업체 쪽에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하고 서스하고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보면 글라스가 이제 들어가서 여러 공정들을 거치거든요.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글라스 먼지나 이런 것들 제어하기 위해서 에어나이프, 우리 그 여름이나 이런 데 보면 가게 들어갈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에어나이프라고 하거든요.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더러운 것들을 안쪽으로 못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 샤워 한번 하고 들어가지. 그때 장비 첫 번째 얘가 달려요. 이게 케미칼 장비라고 쳐요. 그래도 얘가 달려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케미칼을 사용하면 뭐 이런 PVC, 그 다음에 DI워터를 사용하면 이런 투명화우지, 이렇게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나올 때도 얘 또 쓰고요.
이게 에어 같은 경우는 보통 플라스틱을 안 써요. 위험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면 폭발을 해버리잖아. 소스 같은 경우는 그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에어 쪽에 소스, 그 다음에 고압일 때 소스, 그 다음에 케미칼 같은 경우는 부식성이 있어버리면 저걸 못 쓰잖아요.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을 써요. 그때 이제 내화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물 같은 경우는 뭐 투명을 쓰든 PP를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약액이 산이에요. 그러면 PP를 쓰거나 아니면 저는 투명 쓰잖아요. 다 갈라져 버려요.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들은 그 케미칼이 뭐냐에 따라서 압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해요. 잘못 추천해버리면 큰일 나요. 장비에서 뭐 그 산 강산인데 PP나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썼어요. 깨졌어요. 그럼 그 부식이 일어나고 장비 전체에 다 부식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장비값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예요. 해외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보면은 뭐 둘둘 6 있고 334가 있고 뭐 한데, 우리 뭐 이건 뒤에 가서 또 카운팅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 홀하고 관련된 패턴을 가지고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케미칼들을 담는 용기. 옛날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고. 캐니스터는 담는 용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많이 막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뭐 믹싱 테이프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아시니까 퓨리파이어 칼럼 현장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고, 이제 뭐 질소가스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스가 6대 가스가 있어요. 기본 가스가 N2 질소하고, 그다음에 에어를 가장 많이 쓰고, 그다음에 N2, 그다음에 뭐 산소, 헬륨, 수소, 알곤 이런 가스들을 되게 많이 써요. 반도체. 이것들을 기본 가스라고 하고, 특수 가스가 또 있어요. 이거 부식성 가스라든지 뭐 위험한 가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렇게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아요. 버틀에다가 담아가지고 준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소량 사용하고 비싸고, 그다음 위험성 가스라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우리 칼럼 있잖아요. 칼럼은 N2 가스 쪽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가지고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장비 내에 하나의 부품이에요. 오니골직스가 정제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가스 정제를 하려면 이 퓨리파이어 칼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용기라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도 되게 커요. 한 요만할 거예요. 저기 끝에서 한 요만할 거예요. 전고도 한 요만할 거고. 그 장비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3대가 들어가고 20판인치 한 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케미칼 탱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원이골딩스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쪽에 헤파 필터를 담는 하우징, 그 다음에 블로어라고 팬이 있는데, 그 블로어를 담는 그 하우징, 그 다음에 또 이 수입품인데 헤파 필터 담는 또 하우징,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런 것들 장비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는데, 요새 워낙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OLED 쪽이 그 다운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거 뭐 200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없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종종 나오긴 해요. 이건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니홀딩스 쪽에 들어간 제품이고, 그 다음에 파트 넘버 책에는 이제 요게 이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일단 오늘 설명은 드리는데, 위치 말씀드릴게요. 드롭박스에 가면 볼륨 1 있잖아요. 모든 그 공유 정보들은 대부분 볼륨 1에 있어요. 거기에 영업 공유, 이거는 저희 영업 쪽에서 이제 자료잖아요. 그래서 영업 공유에 보면 교육 자료 있어요. 교육 자료 내에 여러 가지 있고, 필터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터 종류 코팅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소개 자료도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오늘 한 자료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퍼가셔도 돼요. 오늘 다 이게 안 남더라고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질을 많이 해요. 그냥 이게 틀만 이렇다 보시면 돼요. 이거 보통 이제 앞에 K 붙으면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에서 만드는 하우징으로 보시면 되고 K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 나름대로 또 살짝 의미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A01, 뭐 AK라고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 숫자 앞쪽에 다시 앞쪽에 들어가는 숫자는 필터 수량이에요. 아까 필터가 하나 들어가면은 싱글이었잖아요. 2개 이상부터는 이제 멀티 라운드로 들어가는데 필터가 보통 싱글 라운드들은 무조건 KA 01AK로 가요. 근데 02가 붙었다 멀티예요. 그 숫자는 거기 안에 필터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넣어본 숫자는 220개 넣었어요. 와. 그러니까 파이가 2000이 220A가 된 건가요? 그렇죠. 네. KA 220AK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심플해요. 여기하고 여기만 나면 돼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K하고 S가 있는데 K는 316에 S는 304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다시 다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숫자는 길이에요. 필터 길이. 보통 필터가 10인치짜리 있고 20인치짜리 있고 30인치까지 써요. 40인치도 쓰기도 하는데 거의 쓰진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10인치.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30인치예요. 효율적으로 벌브 쪽에서는 20인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30인치가 어떤 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0인치는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10인치는 안 써요. 멀티 쪽에서는 많이 안 써요. 근데 싱글에서는 무조건 다 10인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01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1만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들어가는데 10인치를 쓰냐 20인치를 쓰냐 30인치를 쓰냐에 따라서 01 1G가 될 수 있고 2G가 될 수 있고 3G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숫자가 잠깐만 이제 이건 필터의 코드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3코드하고 뭐 7코드하고 8코드하고 이건 D는 더블 오픈이고 요 형상에 대한 거는 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싱글 오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막혀 있다고 쳐요. 한쪽이 뚫려 있어 싱글 오픈, 양쪽이 다 뚫려 있어서 더블 오픈. 한쪽만 뚫려서 싱글 오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링부, 여기는 엔드캡부. 그다음에 필터 이게 절단해가지고 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제 코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기둥 이렇게 돼가지고 구멍 숭숭 뚫리는.